김정봉 한중대 교수고요. 전 국정원 대북실장 연결해서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어떻게 피살이 됐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곤입니다. 네. 자, 북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피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이 현재 중국 등 주변국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피살이 됐다 그러죠. 예. 예. 중국에 있었으면은 아마도 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중국 당국이 북한 그 정보기관에서 김정남이를 암살을 시도를 여러 번 했을 때 예. 중국 내에서 만약에 김정남이를 죽인다 그러면 예.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는 죽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동안 근데 김정남이요, 교수님. 네. 그동안 김정남이 2011년에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권력을 잡으면서 말레이시아에서 주로 체류하면서 또 내연녀가 있는 싱가포르를 오갔다고 하더군요. 그 행적이 좀 드러난 게 있었습니까? 네, 행적은 드러난 게 거의 없죠.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드러났던 거는 2014년도 9월달에 파리 그 샹그리제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드러난 게 이제 마지막이고요. 사실은 네. 그때 이제 아들을 만나러 프랑스에 갔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된 건 마지막인데 그 사이에는 주로 이제 싱가포르, 예. 말레이시아, 마카오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부인이 셋이거든요. 부인 하나는 마카오에 있고 한 사람은 네. 베이징에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서영마라고 이제 마지막 부인이 있는데 그 양반도 베이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인 세 사람이 이제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에 안 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싱가포르가 치안이 좋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데도 가 있었고 했는데 아마도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말레이시아 치안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북한 공작원이 말레이시아를 택한 것이 나름대로 치안이 조금 허술하고 거기서 도망치기가 쉽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를 택한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최근에 중국이 김정남의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북한 당국에 경고했다는 게 이게 공공연한 그 대북 관련 그 전문가들의 그 전언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이 김정남을 이렇게 피살할 만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거는 그 전에 이한영이를 죽인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한영이가 한국에 와서 김정일이에 관련한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갖다가 자기 이모부라 그러면서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로얄 패밀리의 비밀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피살된 것이고 김정남은 사실상 김정은이가 최고 지도자 위치에 간 다음부터는 비난을 자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도 12월 달에 김정일이가 죽은 다음부터는 굉장히 몸조심을 했죠. 근데 그 문제는 그 직전까지는 아주 험악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 김정은이를 아주 어린 놈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3대 세습은 절대 자기는 반대한다.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손을 볼라 그랬죠. 김정은 쪽에서. 그래서 이제 요번에 죽인 것도 김정은이가 직접 지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충성군자에 의해서 피살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김정은하고 김정철 이 고영희 자식 둘이가 어차피 2004년, 2005년 후에는 후계자가 되려고 이제 준비 중에 있었어요. 그때부터 김정남이는 자기가 피살된다는 굉장한 위험을 안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몸조심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김정남에 대한 피살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 2005년도 오스트리아에서 한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보기관이 북한 당국에 공식으로 한번 항의를 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2009년도 우암각 사건이라 벌어집니다. 우암각 사건이라 하는 우암각이라는 것은 최은희 신사옥 감독이 평양에 살던 집인데 그게 우암각이 이제
최원희 신사국 감독이 이제 탈북한 다음에 그 집이 비어 있었어요. 네. 예. 그 우암각을 이제 김정남이가 자기 사람들을 끌어다가 파티도 하고 예. 하는 그 1년에 한두 번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파티장 장소로 활용했는데 예. 거기에 김정남 그 계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김정은, 김정철 계열에서 들어닥쳐가지고 전부 다 일망타진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김정남만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하고 밖으로 탈출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상 북한 내부의 김정남 세력은 다 자취로 감춥니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김정남이라는 것이 김정은이한테 정치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전혀 없어요. 네. 그 지금 현재 일부 뭐 탈북자나 이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예. 뭐 후계 체제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김정남을 제거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얘기고 예. 만약에 죽였다 그러면 김정은이를 우상하고 가계를 숨기기에 김정남이가 껄끄럽기 때문에 제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사실 김정남을 북한 당국 입장에서 아무런 실권도 갖지 못하고 있고 또 지도체제 내부에서 별다른 존재감도 없는데 그 지금에 와서 이렇게 살해했다.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이유는 단지 그 가계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거, 어떤 김정은의 우상화를 위한 거 이런 것 정도로 봐야 되나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은 예. 북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고영이가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셋째 아들이라는 것. 예. 북한 주민들은 김정남이라는 사람 존재를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러나 김정철이라는 존재를 전혀 모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정남이라는 존재가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자꾸 이제 외국의 언론에 자꾸 거론되니까 네. 예. 그것이 이제 자꾸 북한 내부에 조금 전달되는 것 자체가 북한 체제를 공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당국이 일단 북한 여성 공작원들의 소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네. 만약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경우에 중국 당국 등 여러 관련국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항의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말레이시아의 주권을 손상시킨 겁니다. 예. 남의 나라 가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상당한 외교 분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다만 말레이시아에 죽었기 때문에 중국은 할 말이 없어요. 중국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김정남이를 중국이 오랫동안 그 마카오나 베이징에서 보호하고 있었지만은 죽인 장소가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예. 중국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 한국 정부는 예. 말레이시아 정부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예. 현재 독침으로 이제 죽였다고 하니까 예. 북한이 사용하는 독침은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래서 같은 종류의 독인지 우리 정보기관이 충분히 이제 말레이시아 정부에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저께 북한이 미사일을 또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핵 개발 그리고 ICBM 도발을 이어가면서 이렇게 또 한편으로는 김정남을 제거한 것이 전략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일까요? 글쎄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도자도 모르게 김정남을 죽이고 만약에 그 여성 공무원 2명이 탈출해서 만약에 근거를 없었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여성 공작원이 잡히든가 네. 여성 공장이 잡히지 않더라도 사용된 그 독약의 그 종류 자체가 과거에 우리 선교사들이든가 우리 국내에서 우리 탈북 민주화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독약 앰프라고 예. 같은 종류의 독약을 썼다면 그건 간접적으로 북한이 했다는 소행이 거의 드러나거든요. 네. 예. 그걸 우리가 입증한다면은 오히려 이제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키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북한 김정은 체제가 자기 친형도 죽이는 아주 잔인한 조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혀 예. 도움이 안 될 거로 봅니다. 네. 김정남이 이렇게 피살이 되면서요. 김정남의 아들 2013년이죠.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때 이제 신원이 그때 확인이 됐었는데요. 네. 지금 김한솔은 유럽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김한솔의 가족들의 신변도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군요. 글쎄요, 이제 김한솔도 제거가
뭐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뭐 우려도 있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일단 그 아버지 죽였기 때문에 예. 아들은 손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김한솔이는 뭐 죽일 가치가 별로 없다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예. 김한솔이하고 김정은이하고 뭐 권력 투쟁 관계에 있지도 않은 것이고 예. 더군다나 이제 북한 주민들이 김한솔의 존재를 모릅니다. 만약에 예. 김한솔도 만약 언론에 공개적으로 자기 아버지 죽은 것에 대해서 막 이제 굉장히 시끄럽게 군다 그러면 예. 김한솔도 죽일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이번 사건에 예. 대해서 김한솔이가 조용히 있기만 한다 그러면은 북한 당국에서는 김한솔이는 뭐 죽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실 이번 김정남의 독살이요 이미 숙청이 단행이 됐던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사실 장성택은 김정남의 최대 후견인 역할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숙청되고 난 이후에 또 장성택의 잔당들, 장성택의 이게 잔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장성택을 믿고 따르는 또 라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네. 그런 라인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김정남을 이렇게 살해한 건 아닌가 이런 또 관측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좀 전제 김정남이를 후견했던 사람이 장성택, 김정희 부부였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일부 맞는다는 얘기는 예. 김정희가 뭐라 그랬냐면 김정남이는 애미 없이 컸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김정희가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김정남이를 굉장히 아꼈어요. 아끼고 돌봐줬고 해외 처리할 때도 달러도 많이 보내주고 해서 이제 생활을 이제 보태줬는데 그것 자체가 후계자로 옹립하려 도와준 게 아닙니다. 네. 언론에서나 이제 많은 다른 사람들이 장성택하고 김정희가 김정남이를 후계자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르고요. 불쌍하고 도와준 것이고 불쌍해서 도와준 거지 그게 후계자로 옹립하려는 게 아니었고 김정남이는 2001년도 도미니카 여권 가지고 일본 디즈니랜드 놀러 가서 이때 잡힌 이후에는 사실상 후계 경쟁에서 완전히 탈락했습니다. 2001년도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적으로는 사실은 힘이 없는 사람으로 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질문 자체가 장성택 세력을 다 제거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측면에 있어서 하여간 김정남이가 장성택 계열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건 맞지 않다는 얘기가 저기 한 것이고 다만 현재 장성택 계열 사람을 고위 간부는 한 1,000명쯤 죽였고 그다음에 이제 밑에 하급 간부까지 한 2만 명 정도 숙청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장성택 계열이 지금 북한에 있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네. 교수님 지금까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한중대 김정봉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